논현동 동현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논현 동현아파트 공공지원 업체 한국시행개발의 윤대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간략하게 내빌 소개 그리고 공공지원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전원을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재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강을석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손민기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 소개시켜드린 의원님 중에 김영재 시의원님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56만 강남구민과 우리 논의동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의 김형재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제 지역구에 있는 논현이동 우리 동현 아파트가 아주 오래된 노후 아파트라서 재건축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해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께서 재건축에 대한 열망도 강하시고 또 몇몇 분들이 또 준비도 결성을 하셔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오늘 추진이가 발족이 되는 겁니까? 소개만. 오늘 소개를 공공기업은 등등 소개를 들으시고 추후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현재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해서 기존에 한 20여 년 이상이 걸리던 기간을 대폭 줄여서 한 12년 이내에 그걸 다 완료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우리 엄마 아파트도 방문하셔서 그런 말씀도 나누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현 아파트도 우리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입주자나 세입자나 모든 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의가 되시면 저 또한 여기 계시는 우리 강남구의 손민기 의원님과 좀 전에 소개받은 우리 강을석 구의원님, 행정자치위원장, 안전위원장님이시죠?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구나. 우리 구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제가 서울시에서 또 이 동해아파트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힘을 합쳐서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해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의 수건사항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옆에서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지원제도 논현 동현아파트 사업 추진 경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정비개혁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3월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월 달에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이 이루어졌고요. 그해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주민공람 실시가 됐습니다. 2025년 2월 25일 날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강남구의회 의견 청취 본회의 상정이 됐고요. 3월 7일 날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2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입찰 공고가 됐고요.
올 11월 28일 노년 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한국시행개발이 용역업체로 착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구역 현황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현황 위치는 강남구 노년동 105번지 일원 노년 동현아파트. 구역 면적은 35,534.9 스퀘어미터. 총 토지 등 소유자는 593명입니다. 사업 방식은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정비 계획 중에 토지 이용 계획표를 보시면 총 35,534.9 스퀘어미터 중에 택지는 98.2%로 34,864.6 스퀘어미터, 공공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은 1.8%로 보행자 전용도로 348 스퀘어미터, 도로 292.3 스퀘어미터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건축 계획안을 볼까요? 건축 계획안은 주 용도는 공공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그다음에 용도지구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법정 상한 299.97% 이하, 최고높이 112m, 35층 이하입니다. 전체 신축되는 전체 세대수는 총 905세대, 여기에는 공공 126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0 스퀘어미터 이하는 286세대, 60에서 85 스퀘어미터 이하는 445세대, 85 스퀘어미터 초반은 174세대로 건축 계획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말하는 공공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공공지원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공공지원 제도는 그 도입 배경은 추진위원 및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 조달 능력이 미비, 그리하여 소유자, 조합원 간의 갈등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사업비 상승 요인 발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 갈등 등 비리가 발생하여 그거를 이제 제도를 개선하고자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대응,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 도입 취지는요, 정비 사업의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도모,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지원되는 배경, 도입 취지가 그렇습니다. 공공지원 제도는 정비 사업을 하는 동안 토지 등 소유자가 투명한 업무 추진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자가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지원자는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 취지면에 구성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정비업체 또 설계자, 시공자,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제도는 법이 올 6월 4일 날 도시정비법 제31조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정비구역이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된 후에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법이 6월 4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설립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노년 동현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 변경된 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행 절차를 보시면 그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전에라도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단추입니다. 정비업체 선정이 되고 주민 설명회를 갖는 것이 이제 그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공공지원제도에서 하는 선거 일정이라든가 후보자 등록이라든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비 임원 후보자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공고나 등록, 선거일 공고도 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이제 홍보도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이제 주민 선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예비 임원이라고 하는 추진위원장 1인, 감사 1인을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되고
그 이제 추진위원장이 그러니까 예비 추진위원장인데 승인이 안 났으니까 명칭을 예비 추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예비 추진위원장이 당선이 되면 그분이 이제 추진위원을 추천을 해서 이제 구청에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내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진위 구성이 선거가 돼서 당선자 공고를 하고 추진위 구성이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동의서 진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의서 진구는 토지 등 소유자 이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이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 진행되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승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는 그때부터 예비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앞에 예비자가 떨어지고 추진위원회의 정식적인 단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첫 단추의 역할을 저기 이제 공공지원자인 구청에서 저희한테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한국시개발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그다음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업 수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철거 착공 준공 입주까지 이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순차적으로 되겠죠. 다음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입니다. 추진위원회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시까지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위원회 추진위원회 수는 토지지용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자, 추진위원은 추진위원장, 당선자가 추천하는 자로 통별 가구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로 선임한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이제 구성이 되면 승인 이후에는 정비업체 설계자 선정, 그다음에 사업진 계획서 작성, 조합 설립서 동의서 친구, 창립 총회를 진행을 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예비가 없죠.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 선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선거하여 토지 등 소유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등록자 등 다 득표자가 선임돼. 현재 노년 동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토지 등 소유자가 1000명 이하기 때문에 복수의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 A라는 사람이 B 후보자하고 C 후보자를 동시에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및 일정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10월 30일 날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접수를 합니다. 자, 후보자 등록 공고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명부가 확정이 되면 내일 바로 여기 계신 토지증 소유자분들의 주소로 저희가 공고문과 일괄 개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입구에서 그 주소를 안내 책자를 받으셨냐고 물어보고 이제 주소를 한 거는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쪽 그 구역 내 이런 동현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전 소유자들을 등기를 다 확인하거든요.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등기에 있는 주소를 먼저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기존에 활동하셨던 그 예비 추진위원회라는 분이라든가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변경된 주소로 한번 또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래도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예를 들어서 안내 책자 없이 그 밖에 플래카드만 현수막만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본인 주소가 이제 그 등기상에 있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랑 다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편받을 주소를 꼭 이따가 나가실 때 안 적으신 분 나가실 때 꼭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행여나 빠졌을 수도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부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히 오셔서 자기 이름을 체크를 하시고 오실 때 이제 신분증이랑 같이 오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합동 연설에는 이제 필요시하고 되는데 이제 복수 후보자가 나왔을 때는 1월 27일 날 화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는 추후에 입후 하시는 현황에 따라서 장소는 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선거일은 지금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정보 몽땅이라고 하는 저희 서울시 그쪽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서울시 관련된 정비 사업에 관련된 뭐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수월하겠습니다. 자기 조합
예를 들어서 예비 조합원님들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우리 현장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진행 사항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이제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보실 수 있고 이따 마지막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후보자 등록할 때 통지문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지위에서 정보공단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해서 해보시면 가입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의서 제출은 예비 추진위원이 확정된 이후에 50% 이상 동의서 달성 시까지. 그래서 동의서 진구에 대한 거는 어차피 추진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그 연번 동의서라고 해서 검인된 그 동의서를 구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동의서 한 장에 뭔가 직인이 시켜 있는 거를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검인되지 않은 동의서에 대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꼭 좀 참고하셔서 연번 검인된 동의서를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예정은 지금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뭐 예정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강남구청하고 용역 계약을 맺은 시점이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동의서 진구라는 거는 얼마나 빨리 거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기 때문에 뭐 협조들을 많이 해주시면 이 일정이 좀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저희 한국시행개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추진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구청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필요하면 전자동의서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뭐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구성 세부 절차를 보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공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12월 30일 날 진행이 되고요.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가 나가고 공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몽땅에 게시가 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이따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몽땅 관련된 회원과 하는 그걸 보시고 하시면 뭐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 있는 관리자 아이디가 이제 승인을 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30일 날 기준으로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을 해서 각각의 토지 소유자분들께 직접 추진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업 등은 거주로 봅니다. 그래서 상가를 내가 여기 살지 않지만 그 안에 이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는 거주로 본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피서출이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서 가정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업무, 재반 업무, 행정 업무를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자.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하면 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된 사람에게 이 자격 기준이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관련 내용인데 도정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선고일부터 예를 들어서 뭐 9년이 지났다. 이분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죠. 만 10년이 지나야 되는 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까지 해당되면 안 되는 사항이죠. 제약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세부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1월 2일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16일까지고요. 9시부터 6시까지. 주말하고 공휴일은 없으니까 평일 맞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소유자 명부를 확인을 하고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니까요. 열람 장소는 강남구 보건소 별관 지하교육장. 주소로 보면 서울시 강남구 설릉동 668번지 별관 지하입니다. 열람 내용은 토지지용 소유자 본인의 인적사항 등재 여부. 혹시 여기서도 이제 막 주소가 원래 이제 우편받을 주소가 다르면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우편물이 계속 나갑니다. 근데 본인이 또 이사를 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우편물을 기타 중요한 공고문들을 발송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정보몽땅에서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물을 항상 받으실 수 있는 주소로 항상 갱신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기 누락 발견 시 이의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네. 선거인 자격 기준입니다. 논현동일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 단 아래의 경우 대표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공유자의 경우, 공동 소유자입니다. 공유자의 경우 대표 1인을 토지 소유자로 하고 선거인 명부 연락기관 내 토지 소유자 선임 동의서 별지 제2호 안내책자에 보시면 별지에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은 구청에서 이제 정보공단에서 올려놓을 겁니다. 아니면 구청에 가서 직접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내책자에 있는 거를 뭐 복사해서 쓰시거나 그러면 곤란하고요. 그렇게 하시고 2번 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지용 소유자가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대리인을 정하여 선거인 명부 연락기관 내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별지 제3호 제출한 대리인 또는 이제 해외 거주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또는 법인의 토지지용 소유자가 대리인을 정하여 선거인 명부 연락기관 내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한 대리인에 대해서 선거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 시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이의 신청서는 선거인 명부 연락 기간 내 제출하셔야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본인이 이제 공동 소유를 갖고 계신 분 중에 어쨌든 선거권은 한 분에게밖에 주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 선거인 명부 연락 기간 내에 제출을 아니 선생님 오늘 부분을 좀 그냥 가볍게 넘겨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일단 다 맞추고 예. 추진위원장 선거도 오늘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등록 마감 절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이 지금 공공지원제도의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되는 아니, 거고요. 그거는 아파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예. 다 다르게 그러니까 일단은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주민설명회는 그 앞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이 공공지원제도 하에 이루어지는 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책자를 읽어주시고 계시는데 책자를 읽어주시는 것보다 앞에 건축 정비 계획이라든지 주민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질문 듣고 그게 혹시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은 아니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운동하러 온 시간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야 자르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유한나 주무관입니다. 지금 오늘 주민설명회 자리가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끝나고 앞쪽으로 와주시면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따로따로 1대1로 들을 일이 아니라 1대1로 네, 끝나고 주민 전체로 들을 일이기 때문에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아니, 같이 그게 아니라 앞쪽으로 와주시면 누가 됩니다. 지금 추진위 구성한다고 했으면 일단 저희 설명하는 자리가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하는 설명의 자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모여서 나중에 앞자리 쪽으로 와주세요. 도시정비법상에 어디에 주민설명회가 추진위원회 선거를 설명해 주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구성위원회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틀리신 말씀을 옳은 것처럼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잠시만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끝나고 그건 아니면 다 같이 안 해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라니까요. 아니 일단 지금 5분 안에 이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니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을 아니 해야 그러니까 되는 이 거 아닙니까?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할 드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여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아니잖아요. 추진위원회 구성 세부 절차입니다. 당신 공무원 아니잖아요. 자, 후보자 기호 배정은 2026년 1월 16일 날 예비 추진위원장 감사 후보자가 참석 선생님. 대상입니다. 저기요. 지금부터는 얘기하잖아요 지금. 선생님 지금은 법정 절차 내에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죠? 제 시간을 지금 선생님, 선생님이 뺏으시는 선생님 거잖아요. 지금 설명회가 뭡니까? 설명을 받고 그 문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문점을 선생님, 질문을 그거는 받고 간담회에 시간을 가깝고요. 하시면 설명회는 본인 이거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된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글씨 말씀하세요. 못 읽으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아, 선생님.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빨리 하시고 나중에 설명하시죠. 지금 설명하는 게 네, 진행하겠습니다. 투개표 참가 신청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제출 장소는 강남구 재건축 아까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선릉동 668번지 5층에 있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후보자 진행하십니까? 합동 연설회는 1월 27일 날 필요하면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강남구청에서 왜 그렇게 추후 틀린 말씀을 하세요? 예정입니다. 왜 주민설명회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틀린 말씀을 그렇게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인가를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선생님만 알고 계시지만 이게 전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다 아시는 거는 선생님도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공지원 절차 오늘같이 공공지원 절차가 오늘 첫 단추를 깨서 진행이 되고 서울시에서 해제 절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 자리가 시간만 잡고 그러니까 설명이 끝나고 나서 충분히 토론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설명은 듣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안 가더라고요. 아니니까요. 이 자리도 법률적 자. 효력의 유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 저 아까 저 뒤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분도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 추진위원회 주민들 입장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혼자만 있지 않잖아요. 여기 누구예요? 200여 아니 명이 선생님 한데 잠깐만요.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자 이거 오늘 선생님 싶으니까 기다리시고 알겠습니다. 조금 앉아주시고요. 시간만 잡고 자리에서 아니 권련사 가겠잖아 성립될 아니 그러니까 수 있다. 질의를 안 받게 강의하지 마세요. 선생님 형사상 문제를 갖겠다. 왜 자꾸 처음 보는데 내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 말씀해 주세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제출 시에 동의서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동의서 양식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장 및 자필 서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장하고 자필 서명을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명만 하거나 지장만 찍으시면 효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지장 밑이라는 거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작성을 하셔야 그 동의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분증 사본도 복사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양면 다 필요 없고요. 사진 얼굴이 나온 면만 복사하셔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자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꼭 하셔야 그분이 이쪽 그 동의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서 그 선임 동의서를 안 하고 두 분이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이쪽에서 그걸 한국
시행개발에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책임교수 김병춘 교수가 질의응답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비계획 내용이나 지금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언제쯤 변경할 수 있느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느냐, 뭐 다양한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 45평에 한 120가구 중에 44가구가 국민주택형이라고 30평, 네. 44가구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게 45평 120가구 중에 44가구가 국민주택평형이 됩니다. 30평. 네. 확인해 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이 정비계획 내용 중에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공보행 통로라든가 평형에 대한 그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비계획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민 제안으로 다시 변경할 수도 있고 아주 조합이 되면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또 의견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가 세대수나 세대수가 증가되거나 줄어드는 약 10% 정도까지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뭐 줄이는 것은 20%까지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경미한 변경으로 이제 또 서울시에서 25년도에 내년 중요 정책 중에 하나가 경미한 변경은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내년에는 구청에서 경미한 변경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꾸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죠? 1월이나 2월 정도에 곧 시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정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 정도는 충분히 강남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장차 문제가 현 상황이 어때요? 현재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44가구가 예. 국민주택형으로 됐냐 안 됐냐 그 얘기를 하세요. 정확한 세대수는 국민주택형이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44가구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45평 120가구 중에 44가구가 국민주택형 30평형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주민들 알아야 됩니다. 공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세요. 아, 됐어요. 여기서 봐. 지금 현재 해당은 뭐 84가 380세대고 120제곱미터가 24세대, 96세대, 48세대 이래서 세대수가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정비계획에서는 전용 면적 5구짜리가 286세대, 전용 84가 445세대, 전용 106.95가 126세대, 전용 133이 48세대로 현재는 정비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평형이 몇 가구예요? 국민주택은 우리가 통상 우리가 30 통상이 아니라 이번 경우. 예? 이번 경우. 예. 국민주택 규모를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몇 가구입니까 그게? 84 전용 84.95짜리가 445세대입니다. 현재 계획상 45평 세대수 중에 45평 중에 45평 그 세대수 중에 국민평형 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그 120, 119짜리가 24, 96이면 120세대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선생님께 직접적 이번에 추진 관계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고문님이시기 때문에 중간 다리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잖아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법률상 효력에 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차피 지원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대형평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도 들어보시면 그러실 거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만요. 먼저 이게 자산 평가가 실거래가하고 대지 지분으로 이렇게 해서 대지 지분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실거래가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뭐 고문이시니까 여러 정비 사업을 고문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겠지만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 또한 뭐 이런 계통이라 있다고 하면 이런 계통인데 뭐 법률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법률을 좀 알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이 지금 오늘 저도 조금 격앙돼서 말씀을 드렸냐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예.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비슷한 마음이시라 믿고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대형평수 지분들 희생을 해서 대략 정확히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략 한 4평에서 7평 가까이 희생을 하고 재건축이 진행이 돼요. 근데 대형평수 주민들도 희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희생할 거는 하고 진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30평 아시겠지만은 30평 주민들은 뭐 희생 없이 진행이 되는데 상가 뭐 제가 정확히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배, 4배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고모님께서도 거주하시는 주택이 어떤 형태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예. 잠깐만 질문할게. 아니 누구시냐고요, 본인. 시작하는데 희생이라는 단어를 잠깐만요. 제 말씀 먼저 제가 말씀하고 자, 이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 제가 저도 주민이에요. 우리 강남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하고 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성과 연계된 중요한 역할이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한 70% 내지 80%가 사업성이 결정이 된다. 근데 그걸 변경할 수 있는 게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조합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하거나 할 때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했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산평가나 실거래가를 행걸로 추정된다는 아마 여기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에서 아마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탁상감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탁상감정 형태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공개되어 있는 가격이 뭐가 있을까요? 공시 가격, 그죠?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거래가 된, 실제 거래된 거래 사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는 공시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내시니까, 그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감정을 하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마 감정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는 뭐 이런 설명회가 거의 없었던 걸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제 시행 주체가 만들어지면 매달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수련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또 설명해 드리고 이런 과정을 아마 거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준비위원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이제 법적으로 구역 지정 고시가 돼야만이 사실상 이제 이 사업이 출발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모든 걸 조합이 돼 있거나 사업 시행자가 지정돼서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장과 비교를 하면 훨씬 뭐 정확하게 할 수가 없던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좀 힘을 합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동별, 평형별, 위치별로 의견을 다 수렴하셔가지고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전문가가 다시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서 하나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그렇게 하고요. 고문님 그러면은 고문님께서 좀 중재를 나서서 네. 지금 진행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형평수 소유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네. 간단히라도 큰 것만이라도 좀 변경을 해서 제안을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선거도 네. 제가 법률적 업무를 맡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선거 혹시 교수님께서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추진위원장 선거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법이 존재한다면 이 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과 균형 배분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행 조정에 좀 더 평행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더 키울 수 있는 거고요. 좀 줄이고 싶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평행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 동현 아파트가 건축될 당시에 건축 주택법에 의한 규정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관련 규정 건축법은 면적 산정 기준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85제곱미터로 치다면 예전에는 100채 두께까지 다 면적에 포함됐고요. 예를 들어서 딱 파이프 닥터가 있잖아요. 지상으로 쭉 올라가 파이프 닥터 공기를 보내기 위한 에어 닥터가 다 있는데 심지어 엘리베이터 그 코어 박스도 면적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빠집니다. 용적률 산정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또 발코니 규정도 달라져서 발코니도 확장을 할 수, 예전엔 발코니 확장하면 여러분 불법이었죠. 지금은 발코니 확장도 합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처럼 단열이 된 상태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45평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면적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전용 면적보다는 적어도 한 10%? 적어도 한 5%, 10%는 클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잠깐만요. 건축, 지금 이제 도면을 다 그리고 새롭게 정비계획이 된 내용 도면을 똑같은 스케일로 그려서 여러분들 모형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배포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더 면적이 커질 거냐? 키우는 게 좋겠냐? 그럼 키우는 거고요. 일부는 키우고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하면 이대로 가는 거고. 다만 키우면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사업비로 쓸 거냐? 내가 집을 더 키울 거냐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지 누군가 용역사나 구청이나 서울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행 주체가 만들어지면 그 주체가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에 의견 내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변경하고 수용 가능하다.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데 애당초 저 설계도 왜 넣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과정이 제가 지난달에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정비계획 단계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과정이 안 했던 거죠. 안 했거나 못 했던 거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행 주체가 만들어지면 그런 과정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구청이나 서울시에 협의도 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네,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면
시행 주체가 만들어지고 그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용역사에서 저희의 어떤 희망 평형대라든지 이런 거를 수렴을 하셔서 건축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30평형이지만 뭐 분담금을 부담을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럼 그 시점은 알려주셨던 절차에서 어느 시점 정도가 되는 걸까요? 사업 시행 인가 이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인가 받기 전까지. 네. 네, 의견이 있고 제안이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의견은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누구도 희생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재건축이 될 것 같지 않고요. 단지 대형 평수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어차피 다 부수면 땅밖에 없으니까 땅 지분에 따라 재건축의 여러 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제안은 아까 말씀드렸더니 법적으로 지정고시가 아직 안 되었어도 6월 개정법에 의하면 예비추진위원장을 뽑을 수 있다 하셨지만 선거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돼서 뭐 1월 7일에서 9일까지 뭘 해야 된다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달쯤이라도 좀 연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제안이고요. 질문은 예비추진위원장은 선거를 해서 뽑는데 나중에 제대로 이제 뭐 동의서를 다 동마다 50% 이상 받고 뭐 해서 제대로 이제 했을 때에는 다시 진짜 추진위원장을 뽑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진짜 추진위원장도 또 그때도 선거를 하는 건지요. 그리고 그런 투표를 할 때 그 투표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절대 다수로 득표 받은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50% 투표율의 50%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사나 감사나 아까 투표를 한다고 그랬고 이사나 대의원들도 나중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원 용역을 맡은 한국시행과 강남구가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서 정말 뭐 100% 50% 이상 동의를 한다 그 말. 여러 가지 핑계로 뭐 조합 설립이 되면 바꿀 수 있다. 추진위가 설립이 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연이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 주무관이 계시지만 아마 주무관이 이제 인정하셨을 겁니다. 추진위가 아니더라도 지금에도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꾸자고 해도 또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바꾸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게 그러니까 신뢰를 해보기엔 이제 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모든 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 우리 흔히는 얘기하면 악마는 교수님 하신 말씀에 너무나 훌륭하시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100% 동의하시다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이세요. 나중에 바꾸면 된다. 정관을 정해서 바꾸면 된다 하시는데 지난 7년, 특히 한 4년 전부터 대원평수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원평수 주민들 목소리가 격앙돼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반영이 되거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은 아마 대원평수 여기 주민들도 격양될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왔거든요. 이런 뭐 협의라든가 공청회 설명회 이런 거를 좀 일요일이나 이렇게 모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으로 좀 변경 좀 주선해 주셨으면 했고 이걸 해본 일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런 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여기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같이 있는 사람이 너무 약이 올라서 동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실행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만 여러분들 하시면 이제 안 싸우셔도 돼요. 싸우지 마세요. 저희 한 가지 질문. 네. 많은 주민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도 궁금해요. 근데 평형의 변경은 이제 자유롭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했고요. 때가 종전가액이 얼마인지를 아예 돈이 남는지 아니면 더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먼저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평수 변경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지. 나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감사 나오려고 생각하시는 분, 추진위원회 가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거를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종현아파트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 제시도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조합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장 추진위원회에서 이 정관에다가 지금 이런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다 만들어서 정관에 반영해서 이제 싸우지 말자, 서로서로 돕고 잘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사업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